네, 남과 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,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세계 2위까지 뛰어오를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건 결국 인구 규모인데요. 통일이 되면 저출산 문제가 풀려 인구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? 연합뉴스TV 연중기획 아기는 우리의 희망 그 5번째 순서로 이준음 기자가 북한 저출산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.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, 즉 합계 출산율은 1.05명으로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 수준입니다.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남한보다 높지만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. 북한과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평균 4.7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낮습니다.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은 군대에 장기 복무해야 하고 여성도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결혼 시기마저 늦어진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 지금 같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한반도 인구는 15년 뒤 7,925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1년엔 7천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. 통일을 해도 인구 대국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. 오히려 통일로 인한 사회 혼란 탓에 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앞서 통일을 한 독일뿐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확 바뀐 나라 모두 출산율이 뚝 떨어졌습니다. 북한에서 일정한 형태의 체제 전환이든지 사회 변화가 일어날 때 북한에서의 고령화 자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로서의 인구 구조를 볼 때 고령화되고 있는 그 추세를 그러니까 크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또 열악한 의료 인프라 탓에 백의 셋은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. 임신 중 또는 출산 이후 숨지는 산모 역시 남한보다 10배 넘게 많습니다. 아동과 가임 여성 수 모두 줄어 출산율 감소가 빨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. 영양 지원이라든지 필수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 지원의 비용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이 끊기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통일 이후를 대비하려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.